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보고요. 예, 예. 괜찮은 거 선정해 네네네. 나머지는 기적되는. 정시, 수시 이런 얘기들은 다음번 강연 때 제가 우리나라 입시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입시도요. 잠깐 말씀드린 입시가 우리나라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지 못해 큰일 나거든요. 첫째, 실제 입시가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 선발하는 입시가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의 입시가 있어요. 업자들이 얘기하는 입시가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입시가 있어요. 실제 대학의 입시, 시장 업자의 입시, 엄마가 생각하는 입시. 이게 원래 하나여야 되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3개가 존재해요. 예. 따라서 어릴 때일수록요, 진짜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정확하게 입시를 알고 우리 아이한테 불리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2인데 국영수 과목 빼고 다른 과목만 열심히 하고 있다. 다른 과목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인데요. 걱정할, 잠깐만요. 제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1 학생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대학에서 진로, 그러니까 이제 입시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진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음번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뺐는데 잠깐 요약드리면, 지금 이제 입시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입시는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죠. 맞습니까? 그냥 성적되는 대로 자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적합성을 본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맞나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진로를 빨리 결정하면 유리할까요? 중간에 진로를 바꾸면 불리할까요? 예. 원서를 쓸 때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불리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 대학에서는요, 영상 자료를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리기 시간이 없는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진로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사실적으로 쓴 거예요. 대신 내가 원서를 낼 때 정해야 되니까 학과를. 그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정했다. 이 정도 쓰면 제일 좋은 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로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강의 내용 정리되셨습니까? 꿈은 참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매 순간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안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요, 세상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이가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놀기만 합니다. 남편은 그냥 매일 놀도록 놔두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요게 이제 그 부모 역할 모델은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철저한 관리자형.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 교육 신경 못 쓰는 집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방임 방치형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아이가 아주 뛰어난 경우에 아이 주도형도 있어요. 그냥 놔둬도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 3가지가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놀도록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뭘 할 때 어떤 방식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콜라보라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논다라는 얘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중에 아까 쭉 우리가 봤잖아요. 20대의 우울감은 뭘까요?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학창시절 어릴 때 되게 즐거웠어. 근데 지금 현실상 즐거울 수는 없고 뭔가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그 즐거움이 기억돼 있어. 그럼 뭘까요? 우울해지지 않죠? 왜 우울해지지 않죠? 내가 노력해서 다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울해지는 경우는 뭐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때 우울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린 시절의 삭막함이 아이의 미래에 직격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충분히 노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간에게는 관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무엇이든 간에 관심이 있죠. 이 관심이 결국 뭐냐면 나는 그쪽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일종의 식욕이에요, 식욕. 여러분들 배고플 때 먹이면 잘 먹죠? 똑같은 거예요. 관심을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요. 중요한 게 엄마랑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엄마랑 협력을 하면, 엄마가 도와주면 내 관심사가 충족이 돼. 예. 관심을 충족하는 과정에서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죠. 직접 경험은 애들이 다 좋아해요. 체험이니까. 그죠? 근데요, 그 경험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레고에 대해서요,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어. 예. 근데 중요한 게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관심이 발전하죠. 직접 경험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간접 경험 쪽에 대한 욕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레고에 대한 이론을 알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게임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게임 전략을 알고 싶어져요. 게임 개발을 알고 싶어집니다. 예. 아까 곤충 사례 봤죠?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노는 건 매우 좋은데, 아이가 놀면서도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한다.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은 축구를 못해요. 근데 보는 건 너무 좋아해.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걔는 영어, 독서는 축구에 가는 걸 다 끝냈어요. 예, 영어까지. 예. 영어, 아니, 프리미어 중계방송 파일을 구해갖고 주면은요, 밤새 몇 번씩 봐요. 듣기가 되더라고요. 영어 잡지를 구해서요. 제가 그때 영어 잡지를 원래는 월간지, 주간지를 고민하다가 주간지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영국에서 잡지 나오는 걸. 우리나라에 영국 잡지가 없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딱 왔는데 보니까 이게 글이 하나도 없고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품하고 주간지, 월간지를 구했어요. 월간지가 애가 읽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한번 느낌이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글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 관심이 있어서. 그럼 뭘까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게 돼 있죠. 찾아보는 게 즐겁죠. 그죠? 근데 그냥 시험 공부야. 그럼 뭘까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뭘까요? 짜증나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원래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병들지 않은 생명이잖아요. 건강한 생명이라면 그거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 힘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그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부 유해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디지털 미디어 너무 아이들한테 유해한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건강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 이거를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죠. 엄마랑 같이 뭘 해보니까 짜증이 나. 이러면 뭘까요? 더 이상 엄마랑 뭘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엄마랑 같이 뭘 해보니까 정말 더 재미있어. 근데 엄마랑 멀어집니까? 여러분 사춘기도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엄마와 함께 뭔가를 해봤을 때의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이 긍정적 감정이라면 아주 아이들은요, 엄마 옆에 있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너무 힘든 거죠. 요건 좀 다른 건데, 정말 친한 친구가 학부모 문화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워킹맘인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어머님들은 워킹맘이 아니시죠? 그죠? 워킹맘이 유리할까요? 전업맘이 유리할까요? 아이 키우는데. 예?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되게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로 보면 워킹맘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부모님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할 때는 전업맘이 유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랑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는 게 유쾌하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이거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힘든데 그게 유리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워킹맘, 전업맘 이딴 소리, 대치동맘, 무슨 관리자맘, 또 경제력과 정보력 이딴 소리 저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죠. 널 탈탈 털어먹기 위한 나쁜 놈들의 음모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부모는 제가 볼 적에 훌륭하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이상한 애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낳은 아이인가요? 여러분들 낳은 아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들밖에 못하는 거죠. 누가 흉내낼 수 있나요? 없나요? 흉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자부심을 가지셔야죠. 나밖에 내 아이는 없는 거야. 그럼 그런 부모를요, 훌륭하게 인정하면 뭘까요? 출산율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좋은 사회죠. 근데 우리 사회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을 털어먹어야 되거든요. 털어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당신은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뭘까요? 자꾸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뭐 집중도가 낮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하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쓰는 근육이 있죠. 축구하고 야구할 때 쓰는 근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부분도 있고 공통된 부분도 있죠.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요. 그러면 국어 할 때 쓰는 머리와 영어 할 때 쓰는 머리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포괄적으로 보면은요. 글을 읽고 이해할 때 쓰는 머리 있죠. 글을 읽고 이해할 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문가 수준이 되고 싶거든. 그러려면 직접 경험만은 안 되죠. 이론을 배워야 되죠. 책을 봐야 되죠. 그죠? 네, 그때 쓰는 머리 있죠. 그 머리가 공부할 때 거의 90%다 소용됩니다. 영어 할 때도 90%. 수학, 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좋아하는 과목 열심히 하는 게 지금은 가장 공부머리를 만드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예. 그래서 아주 애가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국어를 통해서 책 읽기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이건 어렵지 않죠? 자발성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얘가 지금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시킬 건지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전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못하는 수학 자꾸 해봐야 어차피 안 할 거죠? 어차피 안 할 겁니다. 소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막 하다 보면 수학적으로도 문제 해결할 준비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공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학습편에도 말씀드렸죠. 공부는 뭐로 한다? 너무들 하시네, 진짜. 공부는 뭐로 한다? 마술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느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 여러분들 맛집을 찾아가시죠? 맛집 좋아하시죠? 필수 영양소 섭취하러 가십니까? 네? 어떠세요? 맛 때문에 가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그 좋은 맛을 알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또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예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거기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옛날 그 개천에서 욕 나온 스토리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믿고 존중해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또 하나 동기인 거예요. 예? 예, 타고난 천재들 빼놓고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공부에 대한 맛. 두 번째, 저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훌륭한 부모가 날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어? 공부해야지. 이게 실제로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동기예요. 흔들리지 않은 동기. 근데 꿈이 딱 나타났어. 근데 연애 감정이 생겼어. 뭐가 강할까요? 꿈과 연애 감정. 예? 예,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약해요. 약한 건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느낌이 좋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고 싶은 과목, 중학교 때는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정도를 잘 터득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충분히 경쟁을 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질문인데요. 예.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아요. 이제 일종의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믿을 만해.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인생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든든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부모의 캐릭터에 그 선배의 캐릭터가 특히 진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랑 뭔 얘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예? 예, 그래서 아이가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 진로 고민을 하지 않는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다 진로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때 엄마랑 얘기할 때, 아빠랑 얘기할 때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거나 역시 우리 엄마는 달라. 에? 엄마여서 이런 개념보다는 역시 인생을 많이 살아서 되게 지혜로워. 우리 아빠는 역시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내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이 오르는 사례이긴 한데요. 대치 속에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의대 교수고요. 아이는 대원외고 이과반 1등이에요. 그럼 서울 의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고민이 뭐냐면 얘는 의사가 되길 바라지 않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의사로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리고 외아들인데 너무나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대치동에 집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엄마 아빠의 그 생각을 이어서 자기 의사가 되겠다는 거야. 저한테 진로 상담을 했는데 요청이 뭐냐면 의대를 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진로 상담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일주일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왜 의사가 되길 바라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 레퍼토리가 쭉 나와. 아빠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사람 얘기. 그 다음에 뭐 진짜 응급실에서 자기가 인턴할 때 겪었던 일들. 뭐 등등을 쫙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도 뭐 쫙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 아이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안 했대. 자기 부모로서의 뭘까? 약간의 뭘까요? 자존심도 좀 있고. 왜냐면 그렇게 험한 직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겠죠? 뭐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얘가 체험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 어느 대학 응급실. 그 다음에 아빠 친구 중에 정신과 치료받는 아빠 친구하고 인터뷰. 이렇게 다 잡은 거예요.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쭉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3일 만에 애가 선생님 됐어요. 저 의사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을 때요.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참 도움이 되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을 때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 사람 얼마나 잘났다고 저러지? 지는 잘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뭘까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죠. 너는 어리석어. 너는 틀렸어. 뭔가 네 생각은 바로잡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하고 얘기할 때 아이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고요.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해 줘.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뻔히 아는 얘기들을 자꾸 야, 너 있잖아. 교사가 편해 직장. 애들도 다 알아요. 자꾸 뻔한 얘기들을 갖고 자꾸 설득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얘기는 대부분 다 옳아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진로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 얘기는 대부분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누가 더 어떤 생각이 옳을까요? 어떤 생각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엄마의 생각, 아이의 생각.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엄마의 의견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는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이 아이의 진로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무조건 엄마의 생각이 옳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훨씬 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애의 생각은 어리석고요. 여러분 생각이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맞아요. 무조건.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안 듣죠.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 사정을 아셔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의 얘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죠? 위축되는 걸 싫은 거예요. 자기 의사결정권을 엄마가 널 존중한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 속에 어떤 정보에 묻어있는 느낌이 있죠. 또 엄마는 또 나를 어리석게 몰고 가네? 네 생각 틀렸다고 몰고 가네? 요 느낌이 있죠. 그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묻어있는 느낌이 있죠. 난 널 못 믿어. 너 어리석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가 네가 끌어. 이런 등등 그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에 묻어있는 느낌이 있죠. 느낌을 아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싹 빼고 얘기하거든요. 싹 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켜요. 그걸 싹 빼고 얘기하면 애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나요? 자기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이 되게 진지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깝깝해지면 뭘까요? 이건 잘못된 거고 도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는 저도 되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저는 일단 중요한 게 아이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도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너무 겁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뭔가 진로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아빠 얘기 들으니까 도움이 되네. 엄마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마음이 편해지네. 예를 들자면 이런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아이가 뭘까요? 뱀의 뇌가 인간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경쟁 분위기거든? 근데 거기서는 내가, 여러분도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해서 질 건데 내가 왜 거기를 왜 가? 빨리 발 빼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엄마랑 얘기할 때 오히려 그런 게 위로가 돼. 진짜. 그러니까 이 길로 좀 여러분들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진로 시장도요, 절반 이상이 줄어들거든요. 상품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버 출판사의 후원을 받아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도요, 혼자서는 안 되고요, 같이 가면 되거든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한테 도움이 돼야죠. 아닌가요? 아이한테 실제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가 이제 입시인데 입시와 가족 두 개가 남았죠? 그런가요? 아, 세 개가 남았네요. 사교육까지도 좀. 사교육도요. 저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 무책임한 부모죠. 예? 아이한테 정말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교육 시켜야죠. 예. 그 대신 여러분 돈 많으세요? 예? 돈도 효과적으로 아끼면서, 그죠?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실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사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보셨잖아요. 털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가족 문제까지 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일단 제가 그냥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를 좀 도와주실 분 계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길버 출판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거의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스텝이 좀 필요한데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완전 고수로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시나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만. 기적의 학부모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옳게 내가 옳다라는 건데, 혹시 한번 보시고요. 내가 정말 좀 나만 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모두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혹시 제 연락처 알고 계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명함 하나씩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 주최 측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